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초전도체와 관련해 여론이 냉온탕을 수시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온오프가 가능한 초전도 물질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는 지난달 19일 온오프 스위치를 갖춘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물질에 대한 논문은 미국 과학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됐습니다. 아르곤 국립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초전도체 물질은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초전도 특성을 마음대로 강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연구소 측은 해당 물질을 통해 스위처블 초전도 회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했죠. 연구팀이 발견한 초전도체 물질은 철, 코발트, 비소 원자로 이루어진 초전도층 사이에 강자성 유로듐 원자층을 끼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강자성과 초전도를 함께 발견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특성 때문에 주목받은 건데, 연구진들이 발견한 초전도체 물질은 초전도층이 유로듐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 전기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만 해당 물질에 X선 기술을 결합한 자기장을 가했을 때 유로듐 자기장선이 초전도층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상태에서 기량 효과가 없어지며 저항이 0이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초전도체, 이번엔 진짜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초전도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는 에너지부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도를 합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르곤 국립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특징이 뭐냐? 온오프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거나 켜는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대형 전자제품 쪽에서는 상당한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거는 상온에서 작동하는 상온 초전도체고요. LK99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말하는데, 지금까지의 검증 결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초전도체라는 거는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고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전도체 위에다가 자석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붕 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을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초전도체로 확인이 된 상태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온도 아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낮아요. 지금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른 것도 30K 이상 정도를 말하거든요. 이게 영하 243도입니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영하 한 100도 이하 정도고요. 연구 쪽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요, 초전도체를 구현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초전도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의료기기죠. MRI 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거 한 번 찍으려면 한두 푼이 아니죠. 비싼 이유가 액체 헬륨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조정 능력이 뛰어난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된다면 비용도 더 낮출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물론 기술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일기압에서도 작동을 하는 상온 초전도체가 정말로 나온다. 자기부상 열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전선, 송전 역시도 굉장히 효율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양자 컴퓨터 역시도 상용화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초전도체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의 연구 결과,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테마주의 하나로서 소화를 할 뿐이죠. 대표적인 초전도체 테마 기업은 바로 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이 기업의 매출 현황을 좀 보면요, 아예 초전도체랑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범 LG가의 전자부품 기업인데요. 이쪽에서 매출의 한 40% 정도가 나오고요. 2차 전지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물류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전도체 테마 기업이 됐냐? 자회사 중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LS 벤처 캐피탈이죠. 여기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테마주의 대장주가 됐습니다. 그냥 회사 자체로만 보면은 꾸준히 이익을 내는 탄탄한 중견기업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유로 보기에는 좀 보잘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초전도체라는 거는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물질입니다. 그만큼 많은 가능성,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테마주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투자자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테마주는 그 테마랑 직접적인 연관도 좀 모호하고요. 테마 자체가 허구인 경우도 많습니다. 변동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테마주에 진입하게 되면요, 운 좋게 돈을 벌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력 뒷감당이나 하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있습니다. 테마에 너무 편승하지 말고요.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